엄마, 2억 혼자 쓰시면 어떡해요? 솔직히 민지 등록금도 필요하고 제 사업자금도 필요해요. 도윤아, 너 지금 엄마 죽기 기다리는 거니?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네가 관리하면 내가 손 벌릴 때만 눈치 봐야 하잖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 우리 함께해요. 윤정희님, 이번엔 수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큰 건가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재활까지 최소 3개월은 봐야 해요. 병원 진료실을 나오는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하얀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12월 첫눈. 예전엔 이 눈을 보면 설렜는데 오늘은 그냥 춥기만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댔어요. 고관절이 욱신거렸죠. 아침부터 참아왔던 통증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3개월. 의사가 말한 재활 기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개월이면 석 달. 그 긴 시간을 혼자 어떻게 버티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차리고, 옷도 혼자 못 갈아입는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흘러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 바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정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열쇠가 자꾸 빗나갔죠. 3번째 시도 끝에 겨우 문이 열렸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놔서 집안이 차가웠죠. 혼자 사니까 난방비가 아까워서 늘 이렇게 지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언제부터 저기 있었을까? 닦아야 하는데 사다리 올라갈 엄두가 안 났어요. 벽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8분. 점심을 굶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빵 한 조각이 전부였죠. 부엌으로 가야 하는데 일어날 기운이 없었어요. 고관절이 너무 아팠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하루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도윤이었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받으면 병원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럼 도윤이 걱정할 거고 결국엔 손이 저절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도윤이에요. 오늘 병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정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술해야 한다고? 3개월 동안 누워 지내야 한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엄마, 거기 계세요? 응,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게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설마 안 좋은 소리 들으신 거예요? 수술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고관절 인공관절로 바꿔야 한대. 연골이 다 닳았다고. 그럼 입원해야 하는 거예요? 응. 2주 입원하고 재활이 석 달.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도윤이 머릿속에서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입원 2주, 재활 3개월. 그 기간 동안 엄마를 누가 돌볼 건지. 자기가 돌봐야 하는 건지. 지은이는 뭐라고 할지. 엄마, 혼자 계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거짓말하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진실이었어요. 어려울 것 같아. 또 한숨 소리. 엄마, 잠깐만요. 지은이랑 통화 좀 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응. 전화가 끊겼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잠깐만요. 지은이랑 통화 좀 하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엄마 일인데 며느리랑 상의를 해야 하나요? 엄마가 아픈데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나요? 하지만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도윤네 집도 바쁘다는 거. 지은이도 직장 다니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들어오면 짐이 되는 거.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다리에 힘을 주는 순간 고관절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다시 주저앉았죠.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물도 마시고 싶은데, 약도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급식실에서 함께 일했던 김할머니. 자식집에 들어갔다가 눈치 보다가 결국 요양원 가셨다던 김할머니. 정희 씨, 처음엔 잠깐만이라고 했어요. 회복할 때까지만이라고. 근데 점점 눈치가 보이는 거야.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고 손주들이 불편해하고 결국 나더러 요양원 가래요. 그때 정희는 김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죠? 할머니,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들한테 절대 짐 안 될 거예요. 김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다들 그래요. 나도 그랬고. 근데 막상 아프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김할머니처럼 안 될 거야.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도윤이었어요. 엄마. 응. 저희 집으로 오세요. 뭐? 수술하고 회복하실 때까지요. 저희가 모실게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아. 괜찮아요, 엄마. 지은이도 알았대요. 어머니 아프신데 당연히 모셔야죠. 당연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당연한 거면 왜 지은이랑 상의를 했을까요? 엄마, 내일 차 가지고 갈게요. 짐 좀 싸놓으세요. 도윤아, 나. 엄마,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화장실도 못 가시잖아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고집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었죠. 평생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혼자 꿋꿋하게 버텼는데, 이제 자식들한테 짐이 되어야 하나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았어. 고맙다. 뭐려? 당연한 거죠. 그럼 내일 봐요, 엄마. 전화가 끊겼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조용하게.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어요. 정희의 앞날도 그렇게 하얗게,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팔에 힘을 줬어요. 몸을 일으키는 순간 고관절이 욱신거렸어요. 중심을 잃었어요.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67세. 29년간 급식실에서 일하며 남의 밥을 챙겼어요. 자식들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하며 한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 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이럴 줄 알았으면 뭘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팔이 후들거렸죠. 간신히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숨이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이게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평생.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김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희 씨, 처음엔 잠깐만이라고 했어요.
점점 눈치가 보이는 거야. 결국 나더러 요양원 가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김할머니처럼 안 될 거야. 잠깐만이야. 정말 잠깐만. 회복하고 나면 다시 혼자 살 거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창밖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희의 불안도 그렇게 쌓이고 있었어요. 벽시계가 째깍거렸어요. 오후 3시. 하루가 아직도 이렇게 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왔어요. 정희는 밤새 짐을 쌌어요. 정확히는 짐을 싸려고 했어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뭘 가져가야 할까?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 잠깐이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결국 캐리어 하나만 챙겼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더 많이 싸면 오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적게 챙겼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엄마 나왔어요. 문을 여니 도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죠. 그 웃음 뒤에 숨은 부담을. 짐 이게 다예요? 응. 많이 안 가져왔어. 그래도 좀 더 가져가세요. 한동안 계실 텐데. 한동안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차에 탔어요. 도윤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방 준비해뒀대요. 아이들 공부방이었는데 치웠대요. 미안하다. 방 빼앗아서.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편하게 계셔야죠.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공부방을 빼앗긴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도윤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지은이 나왔어요.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래. 고맙다. 별 말씀을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손주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게임기를 하다가 정희를 힐끗 봤죠. 할머니 왔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눈은 게임 화면에 가 있었어요. 지은이가 안내했어요. 여기에요, 어머님.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이랑 책장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죠. 대신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창문도 작았고 환기도 안 됐어요. 무엇보다 이 방은 정희 방이 아니었어요. 손주의 방을 빼앗은 거였죠.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넣는데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점심 준비할게요. 나오세요. 응, 고맙다. 지은이가 나가고 정희는 침대에 앉았어요. 벽에 손주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떼어내지 못했나 봐요. 공룡 그림, 자동차 그림, 가족 그림. 가족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아빠, 엄마, 오빠, 동생. 4명. 정희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손주한테 할머니는 가끔 오는 사람이었으니까.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희가 여기 들어왔어요. 이 가족 그림에 억지로 끼어든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 밥 먹어요. 큰 손주 민재였어요. 목소리가 싸늘했죠. 그래, 나간다. 식탁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차려놓은 밥상. 깨끗하고 정갈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5 식구가 밥을 먹었어요. 아니, 정희를 포함하면 6 식구. 하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포크 소리, 숟가락 소리만 났죠. 민재야, 오늘 학원 몇 시지? 5시요. 준비 다 했어? 네. 수아는? 저도요.
정희는 밥을 먹으며 눈치를 봤어요. 반찬을 덜 먹으려고 했죠.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밥을 다 먹고 설거지하려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은 쉬세요. 지은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정희는 할 게 없었죠. 그냥 서 있었어요. 어머님, 방에서 쉬세요. 쉬라는 말이 나가 있으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어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가 전화하는 소리. 엄마, 나야.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응. 어머님 오셨어. 아니,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근데 엄마, 진짜 힘들 것 같아. 어떻게 해?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애들도 불편해하고 방도 빼앗겼잖아. 응. 버텨야지 뭐. 수술하고 회복하면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정희는 짐이었어요. 빨리 나가야 하는. 저녁이 됐어요. 도윤이 퇴근했어요. 정희를 보더니 웃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들 잘해줘서.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으니까. 저녁 식사 후 도윤이 정희 방에 왔어요. 엄마, 수술 날짜 잡아야 하는데요. 그래야지.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요? 제가 휴가 내서 모시고 갈게요. 고맙다. 그리고 엄마. 도윤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수술비는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낼 거야. 나한테 돈 있어. 어머니가 어떻게 내세요? 제가 낼게요. 도윤아, 나 아직 건강보험도 있고 예금도 있어. 내가 낼 필요 없어. 도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럼 수술 끝나고 재활하실 때도 혼자 하실 건가요? 정희는 그제야 알았어요. 도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재활하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하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렇게 비싸?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요양원이 어떨까 해서요. 정희의 심장이 멈췄어요. 벌써? 벌써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저희 집도 좁고 지은이도 일하고 엄마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나 아직 수술도 안 했는데. 알아요. 근데 미리 알아봐야 하잖아요. 좋은 데는 대기자가 많대요. 정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첫날이었어요. 도윤네 집에 온 첫날. 그런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몇 군데 알아볼게요. 도윤이 나가고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났어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회복할 때까지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정희는 김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잠깐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점점 눈치가 보이는 거야. 정희도 이제 그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젯밤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쌓여 있었어요. 하얗고 차갑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희는 투명 인간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방문을 살짝 열어서 밖 상황을 살폈어요. 지은이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 아이들 일어나는 소리. 모두 떠들썩했죠. 정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다들 나가고 나면 그때 나갔어요. 화장실도 재빨리 다녀왔어요. 오래 있으면 민폐니까. 샤워는 5분 안에 끝냈어요. 밥도 혼자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많이 먹으면 티가 나니까 조금만 먹었어요.
점심때쯤 되면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부엌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지은이가 재택근무하는 날엔 특히 어머님 점심 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직 안 고파. 거짓말이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으니까.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있지만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아니, 끼면 안 됐어요. 민재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숙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도와줄까? 아니요, 혼자 할게요. 대화가 오가는데 정이만 빠져 있었어요. 가끔 정이가 말을 걸려고 하면 민재야, 학교 생활은? 민재가 짧게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밥만 먹었어요. 정이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정이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지은이가 전화하는 소리.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어머님 계신 거.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숨이 막혀. 정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아. 맨날 눈치 보게 돼.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남편도 요즘 집에 일찍 안 들어와. 응. 요양원 알아보고 있대.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아. 정이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아. 보낸다. 짐을 보내듯이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죠. 거울을 봤어요. 67세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짐이 된 사람. 29년간 급식실에서 일했어요. 수천 명의 아이들 밥을 챙겼죠.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평생 누군가를 돌봤어요. 그런데 이제 정의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의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어요. 다들 나간 후에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거의 없었어요. 어제 먹던 것들만 조금. 식탁에 메모가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장 보러 가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드세요. 마이너스 지은. 정희는 메모를 구겼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죠? 김치 조금, 시든 나물 조금. 밥을 차려 먹었어요. 혼자.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자식 집에 와서 눈치 보며 밥 먹는 게.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수요일.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응. 그리고 퇴원하시면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생각해 볼게.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재활하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한데 비용이. 알았어. 알았다고.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눈이 다 녹았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죠.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도윤과 지은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수술하고 회복하면. 회복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석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저 진짜 못 살겠어요. 맨날 눈치 보고 집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예요. 도윤이 한숨 쉬는 소리. 알았어. 요양원 적극적으로 알아볼게. 빨리요. 제발.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막을 수 없었어요. 평생 살아온 방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혼자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된다고 믿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정의는 짐이었어요.
빨리 치워야 하는. 토요일 아침 도윤이 요양원에 가자고 했어요. 엄마 구경만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라고요? 이미 너무 부담이었어요.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갔어요. 30분쯤 걸렸죠. 건물은 깨끗했어요. 새로 지은 것처럼 보였어요. 원장이 나와서 안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요양원은. 시설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방, 넓은 식당, 운동실, 물리치료실. 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할머니.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밀어주는데 할머니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휴게실에 있는 할아버지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정원을 산책하는 할머니.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계셨는데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노래교실, 미술, 원예. 하지만 정희는 들리지 않았어요. 안내가 끝나고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복도를 걷다가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구석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70대 중반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처음 보는 분한테 솔직히 말할게요. 네. 오지 마세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처음엔 다들 자주 온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한 달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도 안 와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도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다들 말이 없어요. 서로 말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요.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아직 선택할 힘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여기 오면 끝이에요.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원장실로 돌아왔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나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엄마,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시설은 좋았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 딸 소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구경 가셨다고. 응.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뭐? 엄마 수술하고 회복하실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오빠네보다 우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라야. 엄마, 딸이 있는데 요양원은 너무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정희는 울컥했어요.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소라야. 수술이 끝났어요. 성공적이었어요. 2주 입원하고 퇴원하는 날 소라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 가요. 소라네 집은 따뜻했어요. 작지만 아늑했어요. 소라가 정성껏 방을 준비해뒀어요. 엄마, 편하게 쉬세요. 사위 태성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편히 계세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소라가 밥을 챙겨줬어요.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함께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소라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 좀 늦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괜찮아, 알아서 먹을게. 소라가 나가고 정희는 혼자 남았어요. 또다시 이번엔 소라네 집에서 저녁 무렵 소라와 태성이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밤에 방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예요? 태성 씨.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와도 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프신데. 그래서 형님이 요양원 알아본 거 아니에요? 정희의 심장이 멈췄어요. 그쪽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라가 한참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도윤네도 똑같았어요. 소라네도 똑같았어요. 어디를 가도 정희는 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라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대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정희는 알았어요. 딸의 집도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정희는 생각했어요. 요양원은 싫어요. 자식 집도 더 이상 못 있겠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혼자 사는 것. 하지만 혼자 살려면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직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정희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간병인 비용.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12시간 간병 하루 8만 원, 한 달 240만 원. 24시간 간병 하루 15만 원, 한 달 450만 원. 정희의 연금은 월 150만 원이었어요. 24시간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모자라요. 12시간만 써도 90만 원이 모자라요. 정희는 전화를 걸었어요. 간병인 알선업체. 네, 고객님. 필요하신 시간은요? 12시간이요. 한 달에 240만 원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고요. 그렇게 비싸요?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간병인이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자주요? 네, 대부분 며칠 일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거든요. 그럼 다른 분이 오시는데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정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앉아 계산했어요. 연금 150만 원, 간병비 240만 원, 매달 90만 원씩 모자라요. 예금을 깨야 해요. 정희가 평생 모은 돈을. 그럼 1년이면 1,080만 원이 나가요. 2년이면 2,160만 원. 정희의 예금이 얼마죠? 5천만 원. 4년 반이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엔 정희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어요. 엄마, 요양원 가보셨어요? 아직. 엄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소라도 힘들어하고. 알아. 그리고 엄마.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살고 계신 집 말이에요. 정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전세금이 2억이죠? 응. 그걸로 요양원비 쓰시면 되잖아요. 내 집인데? 아니, 전세 놓으시면 보증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요양원 들어가시면 되고. 그럼 나는 집이 없는 거잖아. 요양원이 엄마 집이죠.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전세금 2억이면 요양원비로 5년은 쓰실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생각하시면 되고 5년은 쓰실 수 있어요. 정희가 5년 안에 죽을 거라는 소리 같았어요. 도윤아. 네. 너 지금 엄마 집 빼앗으려는 거니? 무슨 말씀을. 내 집이야. 내가 평생 남편이랑 살던 집이고 추억이 있는 집이야. 엄마, 현실을 보세요. 혼자 사실 수도 없으면서 왜 집을 붙들고 계세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자식들이 정희의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전세금 2억. 그 돈으로 요양원 보내고 남는 돈은 자기들이 쓰려고. 정희는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요양원도 아니고 자식 집도 아닌. 복지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주민센터입니다. 저기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같은 게 있나요? 어떤 걸 찾으시는데요? 집처럼 살 수 있으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아,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게 뭔가요? 내일 한번 오시겠어요?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해가 다시 뜰 거예요. 정희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는 주민센터로 갔어요. 소라한테는 산책 나간다고 했어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죠. 확실해질 때까지. 주민센터 복지 상담 창구에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앉으세요. 명찰을 보니 김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김지훈이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보여줬어요. LH에서 운영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이에요.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셔도 생활하기 편하고요. 비용은요?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 월세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예요.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요양원 월 300만 원, 간병인 월 240만 원. 그런데 이곳은 월 20만 원 정도? 정말요?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이라 저렴해요. 혼자 살 수 있나요? 물론이죠. 독립된 공간이에요. 방, 주방, 화장실 다 있어요. 하지만 필요하면 생활지원사가 주 23회 방문해서 도와드리고요. 비상벨도 있어서 응급 상황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독립된 공간, 눈치 안 봐도 되는 내 집. 하지만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김지훈이 서류를 꺼내줬어요. 이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하시면 되는데. 김지훈이 정희를 봤어요. 혹시 사회복지 분야 일하신 적 있으세요? 네, 급식실 영양사로 29년 일했어요. 그럼 사회기여자 가산점 받으실 수 있어요. 입주 확률이 높아져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집이 전세인데요. 그 보증금을 빼서 여기 보증금으로 써야 하는데. 당연하죠. 본인 명의 재산이시면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면요? 김지훈이 정희를 똑바로 봤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어머님 재산이니까요. 다만 말을 멈췄어요. 가족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할 거예요. 전세금 2억을 포기할 리 없으니까. 하지만 정희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신청할게요. 서류를 받아들고 주민센터를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산책 나왔어. 혼자요? 무릎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엄마, 오늘 저녁에 소라랑 같이 갈게요. 엄마랑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알았어요. 또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거라는 것을. 알았어.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어요. 신청서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소득, 재산.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 서류 한 장이 정희의 남은 인생을 바꿀 거예요.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윤정희. 자기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도윤과 소라가 함께 왔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엄마 앞으로 계획이요. 소라가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내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정희는 듣고 있었어요. 저희 집도 소란의 집도 엄마를 계속 모시기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양원이요, 엄마. 어제 본 곳 정말 좋았잖아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 눈빛 봤니? 엄마, 그건 나는 봤어. 다들 눈이 죽어 있더라.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야.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 사실 수도 없으면서.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두 자식이 서류를 봤어요.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 내 집이 생기는 거야. 독립된 공간에서 살 수 있어. 월세가 얼마예요? 20만 원 정도. 보증금은요? 1,000만 원. 도윤과 소라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럼 지금 집은요? 전세 빼서 보증금 낼 거야. 전세금 2억을요? 응. 소라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2억을 1,000만 원 보증금에 쓰시고 나머지는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도윤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엄마,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그 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정희가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관리? 네, 저희가 투자도 하고 불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정말? 도윤이 말을 멈췄어요.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너희가 관리하면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 봐야 하잖아. 이유를 대야 하잖아.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하잖아. 엄마, 그게 싫어.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소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돈 노린 적 없어요. 그래. 그럼 왜 자꾸 관리하겠다고 해? 정희가 일어났어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너희가 뭐라 해도. 엄마, 이제 그만 가봐. 피곤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두 자식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엄마 진심인 것 같아. 2억을 혼자 쓰시겠다니.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어머니 돈이니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정희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자식들과 정면으로 맞섰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정희의 인생이었으니까. 핸드폰을 꺼내 주민센터 번호를 찾았어요. 내일 다시 가서 긴급 입주 신청을 추가해야겠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희도 다시 빛날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도윤과 소라는 연락이 뜸했어요. 가끔 짧은 문자만 왔죠. 엄마, 잘 지내세요. 하지만 전화는 없었어요.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두 자식이 화가 났다는 것을. 하지만 정희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희님, 서류 접수 완료됐습니다. 심사는 2주 정도 걸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급 입주 신청도 같이 하셨으니까 우선순위가 높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달력을 봤어요. 2주, 14일. 그 시간만 버티면 돼요. 하지만 소란의 집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사위 태성은 아예 정희를 안 보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죠. 소라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정희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거의 안 먹었어요. 먹으면 티가 나니까. 어느 날 밤 배가 너무 고파서 부엌으로 나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몇 개 있었죠. 밥을 조금 퍼서 데웠어요. 그때 소라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 소라야. 배가 고파서. 드세요. 소라가 식탁에 앉았어요.
정희도 앉아 밥을 먹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소라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못 모셔서. 정희가 소라의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소라야, 너도 내 가정이 있잖아. 남편도 있고 내가 나까지 돌보긴 힘들어.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 임대주택이요? 응. 거기 가면 눈치 안 봐도 돼. 내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맙다, 소라야.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희님, 1차 서류 심사 통과하셨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면접 심사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1차를 통과했어요. 한 발짝 더 가까워졌어요. 면접 날이 됐어요. 정희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 거울을 봤어요. 67세 여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윤정희님 앉으세요. 네.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에 신청하신 이유가 뭔가요? 정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 공간이 필요해서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고 싶지 않아서요. 가족 관계는 어떠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자기 가정이 있고 저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혼자 생활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재활 잘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29년간 급식실 영양사로 일하셨네요. 네. 사회에 기여하신 게 많으세요. 가산점이 높을 거예요. 면접이 끝났어요.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와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정희의 겨울도 곧 끝날 거예요. 일주일 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정희님, LH 주택관리공단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요? 네, 입주는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정희에게 집이 생긴 거예요. 눈치 안 봐도 되는 자기만의 공간이. 소라에게 말했어요. 소라야. 네, 엄마. 나 합격했어. 임대주택? 소라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정말요? 응. 다음 달에 이사가. 소라가 정희를 안았어요. 엄마, 축하해요.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못 모셨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빠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가 먼저 말해줄래? 네. 그날 밤 도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소라한테 들었어요. 응. 정말 거기 가시는 거예요? 응.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원하신다면 뭐라고 할 수 없죠. 고맙다. 이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줄래? 네. 엄마 혼자 어떻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봄꽃이 만발했어요. 정희의 봄도 곧 올 거예요. 이사 2주 전 도윤과 소라가 함께 왔어요.
엄마, 이사 준비는 잘 돼가요? 응, 짐도 거의 다 쌌어. 두 자식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 저희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지금 사시는 집 말이에요. 정희의 몸이 굳었어요. 전세금 2억 나오잖아요. 응. 그 중에 1,000만 원은 새 집 보증금으로 쓰시고요. 응.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요? 정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도윤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엄마 연금이 월 150만 원이시고 새 집 월세가 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30만 원 쓰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럼 1억 9천은 그냥 묵혀두시는 거예요? 응급 상황 대비하려고. 병원비도 들고. 소라가 말했어요. 엄마, 그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어요. 뭔데?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또 관리 이야기. 투자도 하고 필요하실 때 드리고. 정희가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도윤아, 솔직하게 말해. 너희가 그 돈 필요한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민지 대학 등록금? 내 사업 자금? 도윤이 말문이 막혔어요. 소라가 변명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돈 쓰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자꾸 관리하겠다고 해?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평생 모은 돈이야. 남편이랑 힘들게 모은 돈이고, 그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야. 엄마, 너희가 관리하면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 봐야 해.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하고. 그게 싫어. 엄마,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 29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어. 수천 명의 할머니들 이야기 들었어. 자식들한테 재산 다 주고 나중에 버림받은 분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들 말씀하시더라. 처음엔 필요할 때마다 준다고 했대. 근데 점점 눈치가 보이고 나중엔 손도 못 벌린대.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 지난 한 달 동안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침묵이 흘렀어요.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내 집 팔아서 요양원비 내라고 했잖아. 소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정희가 방으로 들어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어요.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너희가 뭐라 해도. 엄마, 이제 그만 가봐. 방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두 자식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래. 어머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우리 편한 것만. 이제라도 이해해드리자. 그래야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정희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건 정희의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한. 이사 날이 다가왔어요. 정희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책 몇 권, 남편 사진. 29년 동안 모은 물건들 중 대부분은 버렸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사 전날 밤. 정희는 자기 집에 마지막으로 갔어요. 빈 거실을 걸었어요. 발소리가 울렸죠. 소파가 있던 자리, 식탁이 있던 자리, TV가 있던 자리, 모두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추억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랑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 신혼이었죠. 둘 다 젊었고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도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겠다고 거실에서 연습하다가 화분을 깼던 날. 소라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울면서 돌아왔던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여보, 다녀올게 하고 나갔던 날. 정희는 벽에 손을 댔어요. 여보, 나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지켜봐줘.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사 날 아침, 도윤과 소라가 왔어요. 둘 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엄마, 짐 다 챙기셨어요? 응. 이사 짐센터 차가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실었어요. 새 집으로 가는 차 안. 도윤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응, 고맙다. 정말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차가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무장의 설계라 문턱이 없었어요. 휠체어 없이도 편하게 다닐 수 있었죠. 화장실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비상벨도 있었고요. 엄마, 여기 괜찮네요? 응, 좋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옆집 최남리예요. 이사 오셨다고 해서 떡 좀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최남리가 들어왔어요. 도윤과 소라에게도 인사했죠. 어머님 자제분들이세요? 효자 효녀시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뭘. 도윤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남예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여기 어르신들 다 좋으세요. 다들 혼자 사시기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라 서로 잘 이해해요. 그러세요? 네, 매주 화요일엔 단지 내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고 목요일엔 모여서 반찬 만들어 나눠 먹어요.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외롭지 않겠네요. 네, 전혀요. 오히려 너무 바빠서 탈이에요. 최남예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노크하세요. 바로 옆집이니까. 고맙습니다. 최남예가 가고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소라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행복하세요. 그럴 거야. 짐 정리를 도와주고 두 자식이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현관에서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게요. 아니야, 바쁠 텐데.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 그래도 괜찮아. 나 여기서 친구들 사귈 거야. 소라가 정희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그리고 존경해요. 왜?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정희가 소라의 등을 토닥였어요. 무서웠어. 근데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더라. 두 자식이 떠나고 정희는 혼자 남았어요. 완전히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단지 내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7세의 새로운 시작. 저녁이 됐어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간단하게 라면과 김치. 하지만 이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먹는 밥이었으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최남리였어요. 저녁 드셨어요? 네, 방금요. 내일 아침 산책같이 가실래요? 여기 어르신들 모여서 매일 아침 7시에 단지 한 바퀴 돌아요.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문을 닫고 정희는 웃었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새 침대였지만 편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옆에 놓았어요. 여보, 나 해냈어. 혼자 해냈어.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정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최남네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 산책했어요.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렸죠.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화요일엔 단지 내 작은 체육관에서 운동했어요. 요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목요일엔 이웃들과 모여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각자 잘하는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 나눠 먹었죠. 정희 씨, 오늘 뭐 만드실 거예요? 김치볶음 만들려고요. 아, 지난번에 만드신 거 완전 맛있었어요. 정희는 웃었어요. 29년간 급식실에서 일한 보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자유였어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됐어요.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었어요. 월세 20만 원은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 쓰고 저축도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윤과 소라가 함께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엄마, 왔니? 두 자식이 들어왔어요. 과일과 반찬을 들고 있었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아주 잘 지내. 거실에 앉았어요. 정희가 차를 끓여왔죠. 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소라가 말했어요. 엄마, 뭔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럴까? 네, 눈빛이 달라요. 생기가 넘쳐요. 정희가 웃었어요. 그럴만도 하지. 눈치 안 보고 사니까.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때 저희가 정말 미안했어요. 무슨?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엄마 돈 관리하겠다고 하고 정희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가 엄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짐으로 봤어요. 소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우리 편한 것만 생각했어요. 정희가 두 자식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도 처음이었잖아. 부모 모시는 거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지. 그거면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와서 보니까 엄마 선택이 정말 옳았어요. 뭐가? 여기요. 요양원보다 저희 집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기는 내 공간이야. 내 집이고. 하지만 혼자는 아니야. 어르신들이랑 잘 지내세요? 응, 다들 좋으셔. 매일 같이 운동하고 밥도 같이 먹고. 소라가 물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너무 바빠.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 요즘 상담도 해. 상담요? 응. 나랑 비슷한 처지 어르신들한테 내 경험 이야기해주고. 도윤이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가요? 응. 나처럼 자식 집에서 눈치 보다가 여기 온 분들 많아. 그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주면 위로가 되나 봐. 소라가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뭐가? 그냥 엄마가 주인공이 되셨어요. 엄마 인생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정희가 이웃에게서 얻은 반찬들을 내놨죠. 엄마,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옆집 최남래 씨. 나물 진짜 잘하셔. 맛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정희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민지 데리고 와라. 할머니 새집 구경시켜주고 싶어? 그럴게요, 엄마. 도윤과 소라가 돌아갈 때였어요. 현관에서 소라가 정희를 안았어요. 엄마, 존경해요. 왜?
67세에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자식들 반대를 무릅쓰고 정희가 소라의 등을 토닥였어요. 선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와. 그때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해.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엄청.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며 사는 거. 두 자식이 떠나고 정희는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남리였어요. 정희 씨, 내일 아침 산책 가죠? 그래요. 몇 시에? 7시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정희도 웃었어요. 67세. 정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7시에 일어났어요.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최남래와 다른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 씨,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그러게요. 5명의 어르신이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어요. 벚꽃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죠. 정희는 손을 펴서 꽃잎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노후의 선택지는 참는 것만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편이 되니까 삶이 다시 시작됐어. 정희는 앞을 봤어요.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까지. 정희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당당하게. 67세 윤정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의 선택지는 3가지만이 아닙니다.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살기,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기, 혼자 버티다 쓰러지기, 4번째 길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하지만 외롭지 않게 사는 길. 정희처럼 용기를 낸다면 당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